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차고부터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문제집.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차고. 그러면 이제 109조죠. 차고는 109조. 109조에서 차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차고 취소의 요건입니다. 차고의 뜻은 아시죠?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했을 때 차고라고 하죠. 그럼 차고는 다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요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어요? 내용의 쭝쭝 그랬죠. 내용의 차고일 것, 중요 부분의 차고일 것, 그 다음에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요 세 개를 요건을 전부 갖췄을 때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의 쭝쭝, 내용의 쭝쭝. 그럼 먼저 이제 내용의 차고일 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내용의 차고일 때. 자, 갑이 을과 뭐라고 썼죠? 네, 토지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썼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왜 살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하기 위해서. 또는 나무 심으려고. 또는 시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사놓으면 시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또는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런 등등등의 이유로 을이 갑의 토지를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 건축한다, 나무 심는다, 시가가 오른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기. 동기는 같은 기수죠? 네? 같은 기수 동기 아니에요? 동기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그 이유. 원인을 뭐라고 하자? 동기. 근데 알고 보니까 건축이 안 되는 토지였다. 또는 나무 심는 게 안 되는 토지였다. 시가가 오르지 않는 토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동기에 뭐가 있었던 거죠? 차고가 있었다. 그러면 동기라는 건 의사표시의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의사표시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8번지 토지를 얼마 주고 이제 사겠다. 소유권 이전을 받겠다. 이런 게 내용이지.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9조에 따르게 되면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109조 1항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한다 그랬으니까 내용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법률행위의 내용은 동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108번지 토지를 1억 원에 매도매수하겠다. 이런 건 법률행위의 내용이에요. 우리 민법 109조에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내용에 대한 착오일 때 취소가 되는 것이지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동기에 착오가 있다면 그것은 내용의 착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가 아니죠. 그러면 착오 취소 요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니까. 이해되셔요? 결국은 108번지 토지를 사려고 했는데 109번지를 샀다. 이런 것들은 내용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것은 내용의 착오가 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이 동기가 표시되는 경우에요. 이러한 동기가 계약 체결 당시에 갑에게 구두로 표시되든 또는 계약서의 서면으로 표시되든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그때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용이 되니까. 결국 여러분은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는 같은 것이다, 같은 게 아니다.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내용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동기가 표시가 되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가 한 군데 한 단원이 더 있어요. 어떤 거죠? 동기가 나오는 파트가 이 착오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단 말이에요. 어디예요? 예? 동기의 불법. 기억나요? 예. 기억 안 나요? 동기의
착오와 동기의 불법은 구별하셔야 되겠죠? 이거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떠올라요? 눈알 두 개. 그죠? 그러면 이 동기가 불법이었을 때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죠? 아니라 그랬잖아요. 동기가 불법이라도 법률행위는 유효. 근데 언제 무효가 돼요? 네. 표시되거나 혹은 알려진 경우에, 그러니까 눈알, 여기 써놨잖아요. 눈알. 이때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죠. 동기의 착오는 표시된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내용의 착오가 되니까 따라서 취소할 수가 있죠. 그죠? 요거하고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물을 때 동기의 불법은 표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죠. X. 그죠?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무효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거죠. 구별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기억하려고 눈알 두 개 이렇게 기억하셨어요. 자, 그런데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시만 되면 되지 당사자 간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세 번째, 이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어떤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동기의 착오라면 표시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뭐 했을 때 유발되었거나 혹은 제공된 경우라면 표시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가 있다. 요것도 같이 연결해서 여기는 유발이나 제공된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죠? 동기착오는 유발됐거나 제공된 경우라면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헷갈리게 하려면 동기의 불법은 유발했거나 제공된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고, 그죠? 또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그래도 틀리는 거고. 헷갈리죠? 헷갈리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혼동하시라고 한 게 아니고 혼동하지 마시라고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뭘 그리 맨날 쓴대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일단은 내용의 착오와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 상대방으로서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라면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왜? 내용의 착오가 아니니까. 표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또 어떻게 바꿔치냐면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내용의 착오이면 오케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이 내용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 그럼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중요 부분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고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라면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럼 중요 부분이다 그랬을 때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느냐? 누구 기준에서 중요 부분이에요? 네? 누구 기준이에요? 표의자 기준이에요? 일반인 기준이에요? 둘 다 여기 써놨잖아요. 둘 다. 이 둘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중 기준설이라고 하죠. 이중 기준설. 처음 들었어요. 이중 기준설.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인 경우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그래야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건 중요 부분이다, 어떤 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 부분이라는 말뜻 자체가 뭐죠? 중요 부분이다. 착오를 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일
착오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정도가 중요 부분이란 말이야. 착각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데 착각 안 했다면 계약을 안 할 정도다. 그런 걸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데 기준은 누구 기준이라고요? 이중 기준.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다.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 부분이란 말은 주관적으로 중요 부분이란 뜻이고 일반인 기준에서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중요 부분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런 중요 부분인 건 어떤 거냐 그랬을 때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현황이 뭐죠? 현황? 그러니까 토지 현재 상황 어떤 사안이에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었다. 그럼 그건 표의자 입장에서도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겠죠. 경계점을 A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알고 보니까 B지점이었다. 이렇게 경계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예요.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바뀌었다 그거죠. 네? 물건이 바뀐 거예요. 그걸 동일성에 관한 착오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네? 채무자가 저라고 생각하고 보증인이 보증을 섰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백기 교수님처럼 이렇게 베껴졌어요. 그 사람이 다 바뀐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내지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여러분이 TV를 샀는데 세탁기가 왔어요. TV하고 세탁기는 다른 물건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길을 가다가 너무 잘하는 친구 같아서 야 반갑다고 머리통을 딱 때렸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사람이 바뀌었죠? 그럼 뭐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 사람의 동일성.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단 말이죠. 근데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가, 지적, 지분의 부족이에요.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고 지적이 뭐예요? 지적. 토지의 면적을 지적이라고 하죠. 토지 면적에 대해서 착오를 했다. 또 대지 지분에 대해서 착오를 했다.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경제적인 불이익도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 요소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서 부정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건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의 쭝쭝 그랬죠? 내용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그 다음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착오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취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실은 민법에서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과실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실은 풀어주면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걸 과실이라 그래요. 과실이 뭐라고요? 주의 의무 위반.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우리 착오에서 말하는 과실이 아니라 착오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한해서 취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가 들어가냐면 주의 의무 위반이 과실이잖아요. 그럼 중이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중과실이 뭐라고요?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요게 없을 때 취소가 되는 거예요.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봤을 때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과실이 있으니까 잘못이 너무 크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과실이 없다. 그러면 중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공장 사건. 공장이 불났죠? 뭐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토지는 공장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전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는데,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알아보면 돼요? 어디다 전화해요? 관할관청에 전화해서 이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알아보는 거,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과실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너무 크니까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길 가다가 불법 주차된 차가 있어요. 불법으로 주차했어요. 주차할 수 없는 곳인데 차를 주차해놨다. 근데 여기 걸어가다가 거기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예를 들어서. 네? 그 차가 거기 없었더라면 여러분 부딪히지 않았겠죠? 근데 그 차가 거기 불법으로 주차해서 여러분이 그걸 못 보고 부딪혀가지고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주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별로 못 받아요. 왜? 본인 과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주차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다 들이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쵸? 스스로의 과실이 너무 크니까 자기 과실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봐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많이. 이해되는 거예요? 본인 과실이 크니까. 본인 과실이 클 경우라면 자기 과실이 너무 크니까 굳이 이런 경우는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착오를 했는데 취소를 허용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착오는 지가 해놓고 상대방은 취소를 감내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착오했는데 왜 취소를 하느냐 그거예요. 응? 자,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가 있어요. 자신의 의사가 있는데 의사와 다르게 표시를 했단 말이죠. 예? 의사와 다르게 표시를 했다. 그걸 얘가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을 때 착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예컨대 갑이 A 토지를 구매할 의사인데 잘못해서 번지수를 잘못 써가지고 B 토지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B 토지를 사겠다. 매도인이 A 토지 팔고 싶었는데 계약서에 잘못 써가지고 지번을 잘못 써서 B 토지로 썼을 때 매수인이 B 토지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B 토지를 사겠어. 얘 생각은 B 토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 생각은 의사표시가 일치했죠? 얘만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 갑이 뭐를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의사와 이 사람의 의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이 사람의 의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것도 지가 알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착오로 모르고 한 거니까 너의 진정한 의사를 우리가 이해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팔려는 건 A였기 때문에 B 파는 건 잘못 파는 것이고 너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신의 의사대로 취소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네 잘못이 너무 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중과실이 없어야지만 취소를 허용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매도인이 매수인과 A 토지를 팔 생각이었어요. 근데 얘가 지번에 착각을 일으켜서 B 토지로 잘못 썼고 얘도 착각한 대로 그냥 B 토지로 쓴 거예요. 둘 다 착오했죠? 이걸 쌍방 공통한 착오다 그러죠? 쌍방 공통한 착오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 이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의 의사가 일치된 거, 일치되지 않은 거. 일치됐지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착오자의 의사를 보호하겠다는 측면이에요.
너가 실수로 표시를 잘못했을지라도 너의 의사를 존중해서 취소를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라면 상대방의 의사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쌍방 공통해서 착오를 했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소하는 이유가 차고자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의사가 A였는데 B라고 잘못 표시했으니까 B라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너의 의사는 그게 아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의사가 상대방의 의사와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결국 착오자의 의사를 보호함에 있다. 그 이유가.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 공장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사람의 의사를 보호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잘못이 너무 크더란 말이죠. 스스로 지가 착각을 했는데 착각한 자기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니까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다. 근데 반면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이때는 취소할 수 있죠. 착오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에요? 고려청자 사건. 고려청자가 깨졌잖아요.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오인해서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짜인 고려청자를 진품이라고 오인해서 매수를 했는데 중개인의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창신상회 사건 기억나셔요?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 두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6평짜리, 하나는 12평짜리인데 이 사이에는 약 1.5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A 건물은 6천만 원이에요. 6평짜리 평당 1,000만 원씩 해서 B 건물은 1억 2천 12평짜리예요. 평당 1,000만 원 해서. 그럼 시세가 이렇게 되는데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갑은 뭘 얘기했냐면 A 건물을 지칭을 했는데 이 중개인은 그걸 B 건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건에 착오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 갑은 뭘 판다고 생각해요? A 건물을 판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에 팔 겁니까? 그랬더니 8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중개인은 B 건물을 8천만 원에 파는구나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중개인이 매수인을 붙여서 매수인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역시 또 손가락으로 적어 이런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걸 좀 떨어져가지고 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뭘 지칭했겠어요? B 건물을 지칭했죠. 그리고 매수인은 어떤 건물이라고 알아들어요? B로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서는 또 정확히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작성을 해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줄 때 보니까 사실은 을이 생각했던 B 건물이 아니라 A 건물이 계약서에 쓰여져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때 누가 착오를 한 겁니까? 누가 착오했어요? 매수인이 착오했잖아요. 그죠? 얘는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 안 하고 그냥 돈 8천만 원 주고 A 건물 사고 싶어요. 자, 얘가 착오를 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취소를 원해요? 취소를 원하지 않아요? 취소 원하지 않아요? 그냥 8천만 원 주고 6천만 원짜리 살 거예요? 취소를 원하는 사람.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해요?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를 원해요?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반면 갑의 입장에서는 얘는 갑은 착오했어요, 안 했어요? 착오 안 했죠?
그러면 얘가 차고자니까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차고자의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계약이 유효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취소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효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효를 원하는 사람.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를 원해요? 법률 효과 발생을 부정하고 싶어요? 효과 발생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경우에 차고자는 취소를 원하죠? 차고자는 자기가 착오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입증하냐면 내용의 착오이면서 동시에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입증을 하면 돼요. 요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입증했으면 바로 취소가 되겠느냐? 아니죠. 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근데 중과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중과실이 차고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결국은 6천만 원짜리 A 건물에 대해서 매수인이 착오를 했었다. 그럼 얘가 차고자고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자가 차고자인 상대방에게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취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유효하게 그냥 이행됐으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 차고자는 뭐를 하느냐?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은 뭐를 입증하는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다 써놓은 거지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뭐를 입증해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누구에게?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내가 차고했다. 이건 중요 부분이다. 그 사실을 입증하면 갑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왜 너는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그거를 이쪽에서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자꾸 달리해서 나와주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누구다? 차고자의 상대방이다. 차고는 매수인만 차고하라는 법은 없어요. 매도인도 차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차고했는지를 일단 찾아놓고 차고한 사람의 상대방 입장에서 취소를 한다. 다시 차고하는 사람의 상대방 입장에서 중과실에 대한 입증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차고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랬을 때 차고자의 상대방이라는 사람을 달리 어떻게 표현해요? 요렇게도 표현하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표현되지 않는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자, 차고의 효과입니다. 차고의 효과 1. 차고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효과는 어떻게 돼요? 소급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우리 통정허위 표시에서 봤잖아요. 선의 그러면 세 가지.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두 번째,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 기준으로 선의. 세 번째,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제3자 그러면 두 가지 떠오르죠.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을 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차고자의 의사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다 그랬죠. 차고자의 의사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죠.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을 해요. 예? 그러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런 경우라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한다는 게 취지다? 표의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게 취지죠. 그럼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의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이용해 먹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 표의자 보호 측면이에요. 다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임의 규정일까요? 아니면 강행 규정일까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라는 109조의 조문은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은 뭐고 강행 규정은 뭐죠? 법대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 있는 규정, 관계 없는 규정. 그럼 얘는 사회 질서에 관계 있어요, 없어요? 착오한 걸 취소한다는 게 사회 질서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얘는 임의 규정인 거예요. 착오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근데 반면에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참고로 얘는 임의 규정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당사자가 착오해도 취소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면 이 특약은 유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만일 임의 규정으로 본다면 당사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더라도 취소하지 못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이 합의는 유효, 무효?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기꾼이나 조폭들은 신나는 거죠. 내가 너한테 협박을 하든 도끼를 들든 칼을 들든 하여튼 계약하면 이건 취소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합의했어. 예? 그러면 이제 사기꾼들이나 조폭들은 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회 질서를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규정이에요? 이건 강행 규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서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기 강박은 범죄와 직결되잖아요. 사기죄, 협박죄. 그죠? 범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고. 자, 그 다음에 타 제도와의 관계인데 착오와 사기예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착오도 있고 사기도 같이 존재해요. 네. 그러면 사기도 쳤고 착오도 한 거예요. 사기 쳐서 착오도 한 거고. 이때는 착오로 취소해야 됩니까? 사기로 취소해야 됩니까?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경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입증하기 편한 걸로 해서 사기로 걸고 싶으면 사기로 취소하고 착오로 걸고 싶으면 착오로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착오와 담보 책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하자 없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담보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 같이 해야 돼요. 뭘 같이 해야 돼요? 선택하면 되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는 게 계약을 깨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취소하면 되잖아요. 다시 원상 저부당이득 반환해주고. 그러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차 한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착오했죠? 근데 엔진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없어요. 차를 샀는데. 근데 멀쩡한 차라고 속이고 팔아먹은 거예요. 저놈이. 그럼 사기로 걸 거예요? 착오로 걸 거예요?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취소하거나 해지하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착오와 해지입니다. 요거는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해 버렸어요. 매수인이 중독을 못 준 거예요.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중독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건설사 측에서는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계약금 뜯길 거 아니에요? 그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이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배상 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이미 해제된 법률 행위를 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중첩적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이미 해제된 법률 행위라도 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만 중첩적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관련해서 문제 한번 보시죠. 23번, 23페이지 문제. 자, 기 1번 보시면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해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인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래요? 토지 매매할 때 정확히 다 항상 매번 측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를 했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어요. 그러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누구의 의사 보호한다? 착오자의, 표의자의 의사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죠. 표의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진위에 상대방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위에 동의했다면 이거 어떤 것 떠올라요? 아까? 그렇죠. 표시부의 원칙. 그건 취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자, 동기의 착오는 기억해 보세요. 아까 세 줄로 나눠서 정리했어요.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왜? 내용의 착오가 아니니까. 두 번째,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내용의 착오가 되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맞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이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사기에서 다룰 건데요. 이른바 우리 착오와, 칠판 보셔요. 착오와 사기는 어떤 경합이다? 선택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기와 서명의 착오가 나와요. 기망행위가 존재했고 그리고 서명의 착오가 있었다. 이걸 기명 날인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런 경우라면 사기는 적용되지 않고 착오만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망행위에 의해서 표시상의 착오, 이게 서명 날인의 착오다, 기명 날인의 착오, 서명의 착오, 그게 바로 표시상의 착오거든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표시상이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24페이지 1번입니다. 24페이지 1번. 자, 1번 보시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자, 동기의 착오를 세 가지 정리했었죠. 첫 번째,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내용이 아니니까. 두 번째, 표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내용이 되니까 단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숨차야.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가?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2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동기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인정된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라면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라면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죠. 3번 매도인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손해배상 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해제와 착오는 중첩적으로 경합된다. 그렇죠? 4번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입증, 증명책임.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 착오자의 상대방. 그 상대방은 취소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취소를 원하지 않죠? 유효주장자, 취소주장자. 유효주장자.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그러면 맞죠? 취소하지 않게 하려는 사람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5번.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요? 가압류 없다고 믿고서 보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압류 있었고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였다. 그 사건이죠?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갑은 을 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다. 그 후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자, 그럼 을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이고 갑이 지금 착오를 했다는 거예요.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강행규정이 아니잖아요. 임의규정입니다. 2번 엑스토지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렸죠? 어디가? 시가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어떤 거였어요? 시가, 지적, 지분의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3번 갑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된다. 맞아요? 누가 착오한 거예요 지금? 갑이. 그러면 착오해서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를 입증해야 된다? 내용의 거기까지 입증하면 되죠. 그럼 그 착오자의 상대방이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듯이 착오자는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 부분이라고 표현은 안 했는데 착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요 부분이다라는 뜻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4번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된다. 아니죠?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림에서. 이 문제에서. 을이 입증해야 돼요. 을이. 갑이 아니라 을이. 경과실은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5번 착오로 인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자, 우리 봐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왜 없냐면 우리 봐봐요. 착오로 인해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소멸되었어요. 불이익이 소멸되었다는 말은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나시죠? 어떤 사건이었어요? 가압류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나중에 가압류가 있었지만 그것이 원인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소멸되었다. 불이익이 소멸되었다는 말은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압류 사건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야. 그쵸? 이런 거에 우리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A18 그러면서 이런
그럴 필요가 없죠. 이거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그래서 아주 좋은 거예요. 문제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실전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맨날 우리는 그랬잖아요. 가압류 없다고 믿고 보정했다. 경제적 분리.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줬다. 이거는 저자의 엄청난 서비스인 거예요. 이런 표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실제 출제할 때 합숙해가지고 거기서 막 토론하고 하잖아요. 교수들이. 바꾸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꾸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심하게 바꿨어. 그러면 나중에 또 시험도 보잖아요. 모의 시험을. 작년 합격생들을 불러가지고 호텔에 투숙시켜서 모의 시험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면 또 바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출제를 그냥 어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훅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제된 표현으로 나오겠느냐. 그렇죠. 너무 오버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 드리잖아요. 경제적 분리. 키워드였죠? 가압류 없다고 믿고서 보증했는데 있었고 원인 무혈압. 그죠? 그게 이제 엮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면 참 좋은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5페이지 3번.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죠. 2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의 착오 취소권은 배제된다. 맞아요? 틀렸죠? 어디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과 착오는 어떤 관계? 선택적 경합. 그죠? 3번.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여 그 사항에 관해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해왔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 뭔 말이에요, 이게?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 같은 내용으로 뭐 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줄여서 얘기했어요? 쌍방 공통한 착오 그랬잖아요. 그쵸? 줄이면 그게 쌍방 공통한 착오잖아요. 공통 같은 내용 공통으로 착오했다. 그럼 그 사항에 관해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지요. 자, 세 번째 맞고요. 네 번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취소했으면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대요. 그럼 이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겠느냐? 갑이 집을 파는데 이거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아파트는 이렇게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나가잖아요. 비교적. 그래서 환금성이 뛰어나지만 단독주택은 환금성이 뛰어나지 않지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하면. 한 2년 만에 매수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단독주택 사겠다라고 집을 보고 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단독주택을 처음으로 사는데 단독주택이 로망이어서 사긴 하는데 대문이 너무 낡았어요. 대문을 좀 새 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내가 살 수도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대문 바꿔줄게. 그래서 100만 원 주고 바꿨어요. 보일러가 너무 좀 낡아가지고 보일러도 좀 새로 해주면 제가 살 것 같은데 좋아. 그래서 또 100만 원 또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갑이 한 500만 원 돈 들여가지고 보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매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졌는데 이놈이 109조에 따라서 내용에 쭝쭝 그러면서 착오로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넘겨준 소유권 다시 이전받고 얘는 얘한테 대금 준 거 다시 돌려받고 부당이득 반환 받잖아요. 근데 요 500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손해가 발생했더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착오로 인해서 취소를 했는데
그 상대방은 손해만 남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얘한테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원인이 뭐냐? 750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겠느냐? 손해배상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민법 109조에서 착오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지키는 거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불법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 5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5번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그 호텔의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왜? 네? 그렇죠.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호텔의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뭐 했어요? 지혼자 생각해서. 이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취소할 수가 없자. 자, 그 다음에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그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죠. 2번.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 그렇겠죠? 3번. 건물 및 그 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다소 부족한 경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틀렸죠? 어디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죠. 실제 면적, 지적, 지분, 또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시가, 지적, 지분. 이거는 지적이죠. 땅의 면적. 4번. 계약 당사자 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다면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므로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착오 109조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5번.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 행위에 의해서 유발이 된 경우 착오가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유발되었거나 또는 제공한 동기의 착오라면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다음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랬죠. 1번. 토지 매도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요. 자, 이거 중요 부분 착오인가요? 아닌가요? 매도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중요 부분 착오 이해요? 아니에요? 토지를 매수하는데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중요 부분 아닙니다. 그럼 취소할 수 없어요. 2번.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아니, 여러분 슈퍼 가서 저 물건을 샀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근데 그 파는 사람이 알바생이었지 주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알바생이 주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온 거예요. 문제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토지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 당연히 아닌 거예요. 매도인이 누구인가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고용계약에서 당사자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고용계약에서는 중요 부분 착오 있죠. 이 사람이 일을 운전하는 직업을 뽑았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을 뽑았다. 착오해가지고. 이건 중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당사자가 누구인가가 언제나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매매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지만 임대차라든지 고용계약에서의 당사자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두 번째,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하천이었다. 이거 뭐라 그랬죠? 토지의 현황에 대한 착오 그랬잖아요. 그죠? 중요 부분 착오. 이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죠. 3번,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샀어요.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죠.
4번 공장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후 관할 관청이 알아보니까 공장 설립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였다. 이거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니까 취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5번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중요 부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건 결국 어떤 거예요? 2번이죠. 그래서 중과실과 중요 부분의 문제를 묶어서 같이 묶은 거예요. 보통은 중과실 문제 따로, 중요 부분 문제 따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데 중요 부분과 중과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문제 만든 것도 아주 독특한 문제예요. 네. 자, 5번입니다. 6번이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기망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택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 맞아요? 그쵸?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경합. 2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서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모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죠? 왜냐하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니까. 3번.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이 동일성의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거예요. 중과실. 4번. 매수인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 지급 계획은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맞아요? 당연하죠. 시가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데. 5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를 취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착오에 관한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죠?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